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경우의 수와 확률이고요. 자, 그 중에 경우의 수 먼저 볼게요. 자, 보시면 용어가 나오는데 사건이라는 게 있고 경우의 수라는 게 있고, 자, 뭘 갖다 사건이라고 하고 경우의 수라고 하냐면 같은 조건 아래 여러 번 반복한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우리는 사건이라고 해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수를 갖다가 경우의 수라고 하죠. 자, 단 여기서 이 경우의 수라는 것은 모든 경우를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구해야 돼요. 됐나요? 자, 하나 예를 좀 들어볼게요. 만약에 내가 어떤 동전을 던졌다. 자, 그랬더니 앞면이 나왔더라. 자, 이 내용을 보시면은 동전을 던졌다라는 것은 우리 밑에 있었던 이제 실험이나 관찰을 얘기하죠. 그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 얻은 결과치, 그게 뭐다? 앞면이 나왔다. 자, 요게 사건이 돼요. 그러면 동전을 하나 던졌더니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죠? 한 가지죠. 자, 해서 어떤 실험을 통해서 앞면이 나왔다는 이제 사건이 생겼고 그 사건에 대한 가지수는 한 가지인데 이것이 이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것이다.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스몰 a로, 그 다음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스몰 b라고 하면은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각각의 경우의 수 A와 B를 더해서 합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자, 이때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곱해서 A, B라고 하는데 이제 두 가지를 곱했기 때문에 곱의 법칙이라고 하죠. 자, 그럼 이런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더니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2 이하 또는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자, 봅시다.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때 우리는 두 가지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했는데,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2 이하 또는 5 이상의 눈이 나온다. 자, 두 사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럼 봅시다. 한 개의 주사위 던졌을 때 2 이하가 나오는 거 뭐 있을까요? 1하고 2하고 두 가지 있죠. 자, 그러면은 5 이상 나오는 거. 5하고 6하고 역시 두 가지다. 자, 2 이하. 1이나 2가 나오거나 아니면 5나 6이 나오는 거. 자, 이럴 때 우리는 더해서 경우의 수 4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번에는 사건 A하고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때. 자, 이때 우리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해서 A, B다. 곱의 법칙을 이용한다 라고 하는데, 자, 이런 건 또 어떤 예가 있는가 한번 봅시다. 자, 만약에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그리고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다고 볼게요.
1번 길도 있고 2번 길도 있고 3번 길도 있고 4번 길도 있고 그 다음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길이 세 가지가 있다고 봅시다. 자, 이때 우리는 집에서 학교를 거쳐 도서관까지 가고자 한다면 이때 각각의 경우 도서관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가 나올까요? 자, 일단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방법이 네 가지죠. 그 다음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방법이 세 가지죠.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야지만 내가 집에서 결과적으로 도서관에 도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사건 A하고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야지만 되기 때문에 이때는 곱의 법칙에 의해 우리가 곱해서 12가지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혹시 이게 이해가 안 간다면은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방법을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d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방법을 1번 길, 2번 길, 3번 길이라고 한다면 내가 집에서 학교를 거쳐 도서관까지 갈 때 요 A 길을 거쳐 1번, 2번, 3번으로 가도 되고 B를 거쳐 1번, 2번, 3번으로 가도 되고 C를 거쳐 1번, 2번, 3번으로 가도 되고 D를 거쳐 1번, 2번, 3번으로 가도 되기 때문에 4 곱하기 3이 왜 이제 이렇게 왜 4랑 3이랑 곱해서 12가지가 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곱의 법칙의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는데 한번 봅시다. 자, 주사위를 던질 거예요. 이제 경우에서 하다 보면 주사위 이제 많이 던지게 될 건데 주사위를 M개 동시에 던질 때 자, 주사위 한 개를 던지면 몇 가지가 나오죠? 경우의 수? 6가지 나오죠. 그러면 주사위 A 주사위랑 B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면 6가지랑 6가지 둘 다 동시에 던질 거니까 곱해서 36가지. 그러면 주사위 3개를 동시에 던질 때에는 6 곱하기 6 곱하기 6 해서 6의 세제곱까지가 나오겠죠. 자, 해서 주사위를 N개 동시에 던질 때에는 주사위 한 개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 6가지. 이 6가지를 이제 N번 곱하면 되기 때문에 6의 N제곱까지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많이 던질 것 중에 동전도 이제 많이 던지게 될 건데 동전 N개 동시에 던질 때 자, 동전 한 번 던지면은 몇 가지 나올까요? 앞면하고 뒷면 2가지가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동전 N개를 동시에 다 던져. 그러면 몇 가지가 나올까요? 2를 N번 곱하니까 2의 N제곱까지가 나오게 될 것이다. 자, 그럼 2가지 짬뽕해서 이제는 주사위도 던질 거고 동전도 던질 거야. 주사위 M개 그 다음에 동전 N개 자, 얘네들을 동시에 던진다면 주사위도 던지고 동전도 던지는 거니까 6의 M제곱 곱하기 2의 N제곱으로 구해주면 되겠죠. 자, 화면 잠깐 멈춰서 필기하시고 그 다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다 된 친구들은 이제 밑으로 가서 우리가 이 경우의 수는 사실 이제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유형을 다뤄줘야 되는데 자, 그 유형별로 하나씩 볼게요. 대표적으로 일렬로 나열하기라는 게 있어요. 일렬로 나열하기. 자, 여기서 뭘 갖다 일렬로 나열할 거냐면은 n개를 일렬로 나열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n 팩토리얼이라고 하고 이 n 팩토리얼이란 얘기는 n부터 n-1, n-2, 점점점
1이 될 때까지 다 곱하란 뜻이거든요. 자, 물론 요 n 팩토리얼이란 얘기는 이제 중등 과정엔 안 나오기 때문에 학교마다 설명하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설명하지 않는 학교도 있을 거지만 요 뒤에 있는 내용은 사실은 고배 법칙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자, 그럼 이게 뭔 뜻인지 하나 예를 좀 들어볼게요. 만약에 A, B, C, D, E 5명이 있는데 이 5명의 학생을 줄 세우고 싶어. 이 5명을 일렬로 줄 세운다. 자, 그때 줄을 세울 거면 첫 번째 올 사람, 두 번째 올 사람, 세 번째 올 사람, 네 번째 올 사람, 다섯 번째 올 사람을 한 명씩 다 정해서 줄을 세워야겠죠.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의 가지수는 몇 가지일까요? 현재 5명이 있으니까 5명 중에 어느 한 명이 1번 자리에 설 것이고, 그러면 남은 4명 중에 2번 자리에 설 것이고, 남은 3명 중에 3번 자리에 누군가 설 것이고, 남은 2명 중에 2번 자리에 누군가 서고, 남는 떨거지 한 명이 마지막 자리에 줄을 서게 된다. 자, 그랬을 때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어떤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야 이 과정이 성립한다면 우리가 고배 법칙에 의해 곱해준다라고 했는데, 하나의 일렬로 나열된 줄이 완성되려면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5번 자리에 학생이 다 서 있어야겠죠. 이 사건이 모두 동시에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우리가 고배 법칙에 의해서 싹 다 곱해줄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게 5 팩토리얼이라는 거고 실제 계산해 보시면 120까지가 나오죠. 자, 이제 요 일렬로 나열했을 때 요 이제 팩토리얼이라는 걸 많이 쓰게 될 건데 내용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일렬로 나열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 조금씩 살이 붙게 돼요. 그냥 나열하게 되면 우리가 다 곱할 수 있어요. 5명을 나열하면 5, 4, 3, 1 따라락 곱하면 되고 3명을 나열시킬 것이다.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구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에 이제 살을 붙여서 그냥 나열이 아니라 이웃하게 나열한다. 자, 그럼 이거는 뭘 아셔야 되냐면 일단 이웃한다는 거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위에 있는 예시에서 A, B, C, D 이 5명 중에서 예를 들어 A하고 B를 이웃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얘네들은 어차피 하나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짝꿍으로 묶어줄 거예요. 자, 해서 이웃하는 것끼리 묶어서 나열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웃하는 것끼리 묶어서 나열을 한다. 그리고 이거 더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플러스 어떤 조건을 더 덧붙여야 되냐면 그 묶음 안에서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한 번 더 곱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더하기를 또 오해할 수 있으니 그럼 그냥 곱하기로 쓰겠습니다. 묶음 안에서 한 번 더 나열. 자, 요것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역시 A, B, C, D, E 5명의 학생이 있는데 자, 그 중에 첫 번째 A하고 B를 이웃하게. 자, A하고 B를 이웃하게 나열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상태로 해주냐? A, B는 어차피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묶었어요. 그 다음 나머지 C, D, E가 있는데 어차피 얘네들은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서 총 몇 개의 덩어리를 나열한다. 하나, 둘, 셋, 넷. 4개의 덩어리를 나열하시면 돼요. 즉, 편의상 4 팩토리얼로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묶은 거 안에서도 순서가 바뀔 수 있죠. A, B가 될 수도 있고 B, A로 줄을 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경우의 수. 2팩토리얼 곱해주면은 자, 4팩토리얼 아까 뭐라고 했었죠?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 다음 2팩토리얼은 2 곱하기 1. 그러면은 4, 3, 1 곱한 거 24가지. 2 곱하기 1한 거 2가지. 그래서 48가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같이 짝꿍으로 고민하셔야 될 게 A, B가 이웃하게만 하느냐? A, B가
이웃하지 않는 그 반대 개념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A, B가 이웃하지 않는 거. 이웃하지 않는 거 좀 옆에서 하고, 그러면은 잠깐 A, B, C 이웃하는 거 한 명 더 이웃시킬게요. 이번에 세 명이 이웃하는 거 한번 가봅시다. 자, A, B, C 하나의 덩어리로 묶고요. D, E는 그대로 나열. 그러면 일단 덩어리가 총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니까 덩어리를 나열한다. 그 다음 이 묶음 안에서 덩어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이 A, B, C도 이 안에서 순서가 바뀔 수 있잖아요. A, B, C나 아니면 A, C, B나. 자, 이 안에서 순서가 바뀌는 거. 3팩토리얼 한 번 더 곱하면 되죠. 자, 덩어리 나열하는 3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웃한 묶음 안에서 일어나는 경우의 수 역시 3팩토리얼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러면 6가지랑 6가지 곱해서 총 36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3번으로 가볼게요. 여태까지 지금 이제 2명이 이웃하던, 3명이 이웃하던, 여긴 쓰지 않았지만 4명이 이웃하던 다 같은 상황이에요. 이웃하는 것끼리는 묶어서 나열해주고 그 덩어리 안에서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한 번 더 곱해라. 자, 요걸 기억하는데 그럼 이웃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 A, B가 이웃하지 않도록. 자, 이럴 때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A, B가 이웃하는 경우를 빼서 구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5명을 나열할 거기 때문에 5팩토리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우리 아까 위에서 구했던 요 120가지겠죠? 그 다음 AB가 이웃하는 거. 여기 우리 왼쪽에서 48가지 구해놨기 때문에 갖다 쓰겠습니다. 그럼 120에서 48 빼니까 72가지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항상 이렇게만 하느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자, 요거는 참고로 하나 더 주세요. 자,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뺄 수도 있고, 자, 한 가지는 이웃해도 상관없는 애들을 먼저 나열하고, 자, 이웃해도 상관없는 애들 A, B, C, D, E 중에서 누구죠? C하고 D하고 E죠. 얘네들을 먼저 나열. 자, 그러면 C, D, E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3팩토리얼. 됐죠? 자, C, D, E를 나열했더니 이제 어떻게 뭐 C, D, E로 설 수도 있고 D, E, C로 설 수도 있고. 자, 어쨌건 이웃해도 상관없는 애들을 먼저 나열해주고 그 사이사이 자리를 또 하나 만들어줘요. 자, 그 사이사이에 A랑 B를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A하고 B를 집어넣을 건데 뭐 A든 B든 상관없어요. A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몇 가지 있을까요? 여기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중에 어느 한 자리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남은 세 자리 중에 B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도 3팩토리얼이 6가지, 4 곱하기 3, 12. 자, 똑같이 72가지가 나와요. 지금 볼 때는 위에 있는 방법이 더 쉽다고 느낄 수 있는데 아래에 있는 것도 참고로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이거는 사실 왜 그러냐면 항상 2명만 이웃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자, 이거 옆에 하나 얘는 요 방법을 써야지 풀 수 있는 걸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만약에 A, B, C, D, E, F 6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A, B가 이웃하지 않는 게 아니라 A, B, C 3명이 이웃하지 않는 자, 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전체 6팩토리얼에서 A, B가 A, B, C가 이웃하는 거 근데 이제 요
3마리가 다 동시에 이웃하지 않는 것도, 세 마리가 동시에 다 이웃하는 것도 있지만, 이럴 수도 있잖아요. A는 떨어져 있고 B씨만 이웃하는 거. 혹은 B는 떨어져 있고 A씨만 이웃하는 거. 이런 가짓수를 다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 두 번째 방법이 훨씬 더 편하거든요. 자, 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웃해도 상관없는 애들. D, E, F, A, B, C는 어느 두 개도 이웃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웃해도 상관없는 애들을 나열한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 자리를 만들어서 지금 4군데 자리가 있죠. 4군데 자리에 A, B, C 한 마리씩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A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의 가지수는 4가지. B는 남은 3자리 중에 하나, C는 남은 2자리 중에 하나. 그러면 3팩토리얼 6가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계산하시면 24가지. 자, 투리 계산하면 다시 한 번 더 144개까지 나오죠. 자, 여기 이제 초록색이랑 빨강색은 조금 더 이제 심화로 들어갔을 때고, 요게 아직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3번에 그 파란색으로 필기되어 있는 것까지는 내용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다 정리됐으면 그 다음 장으로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 유형에는 어떤 게 있냐면 대표 뽑기. 요 대표 뽑기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순서 상관 있는 경우, 순서 상관 없는 경우. 자, 봅시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 반 학생이 A, B, C, D, E, F 6명이 있다고 볼게요. 자, 이 6명 중에서 반장 1명과 부반장 1명을 뽑는다라고 하면은 6명 중에 반장으로 뽑힐 수 있는 학생의 가지수는 6가지. 그 다음에 부반장으로 뽑힐 수 있는 학생의 가지수는 남은 5명 중에 1명이 뽑히겠죠. 얘네 곱해주는 이유 이해되시나요? 반장도 뽑고 부반장도 뽑을 거니까. 자, 그래서 30까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1명 더 뽑아볼게요. 만약에 반장 1명, 부반장 1명, 거기에 서기 1명까지 뽑는다. 6명 중에 3명을 순서대로 뽑아야겠죠. 그래서 반장으로 뽑힐 수 있는 사람의 가지수 6가지, 부반장은 남은 5명 중에 1명, 서기는 남은 4명 중에 1명을 뽑아서 총 120까지가 나올 수 있어요. 자, 해서 순서 상관 있는 경우는 그러니까 n명 중에 몇 명의 대표를 뽑는다라고 하면은 전체에서 전체를 n개라고 했을 때 n개 중 r명을 뽑는다고 한다면 r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밑에 있는 것도 6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 밑에 거는 6개 중에 3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 이해되죠? 그러면 순서 상관없는 게 대체 어떤 경우냐? 자, 이런 그 직위가 없는 거, 반장, 부반장 이런 직위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그냥 대표 2명, 그냥 우리 반 대표 2명. 자, 볼까요? 자, 똑같이 A, B, C, D, E, F 6명이 있는데 이 중에 우리 반 대표를 뽑을 거라면 일단 2명은 뽑아야 되니까 6 곱하기 5.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우리 반의 대표를 뽑는다라고 하면은 A, B가 우리 반의 대표이나 아니면 B, A가 우리 반의 대표이나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2명을 뽑았을 때 일어나는 중복되는 가지수가 2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2로 나눠주셔야 돼요. 자, 근데 2로 쓰지 않고 2 곱하기 1로 쓰겠습니다. 2명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2 곱하기 1이죠. 2 팩토리얼처럼 계산하면 15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왜 여기를 2로 쓰지 않고 2 곱하기 1로 썼는지는 그 다음 걸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만약에 대표를 3명 뽑는다. 그러면 6명 중에 3명 뽑아서 6 곱하기 4, 5 곱하기 4. 일단 3명을 뽑았는데 그럼 보세요.
여기서는 A, B, C를 뽑으나 A, C, B를 뽑으나 아니면 뭐 B, A, C를 뽑으나 B, C, A를 뽑으나 C, A, B를 뽑으나 C, B, A를 뽑으나 다 똑같죠. 자, 중복되는 가지수를 다 지금 적어봤는데 6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6으로 나눠도 상관없는데 만약에 대표가 3명이 아니라 4명이라면 5명이라면 일일이 다 쓸 수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3명 뽑은 거 안에서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그 얘기는 결국은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똑같구나. 3팩토리얼로.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자, 요렇게 습관을 들여야지 대표 2명 뽑았을 때 중복되는 가지수를 그냥 2로 나누기만 한다면 여기 자연스럽게 그냥 3이라고 써버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새로운 걸로 생각하지 말고 2명을 일렬로 나열했을 때 2 곱하기 1이구나. 3명을 일렬로 나열했을 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구나.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3 곱하기 2 곱하기 6하고 약분되니까 20가지 나오죠. 자, 해서 이 순서 상관없는 경우는 만약에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이 아니라 n개 중에 r개를 여기는 r개를 뽑아서가 아니라 r개를 순서 상관없이 다시 쓸게요. r개를 뽑아서 다시 r개를 뽑아서 순서 상관없이 나열. 그럼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차이점은 중복되는 가지수로 나누느냐 나누지 않느냐겠죠. 됐나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순서 상관 있는 거 혹은 순서 상관 없는 거 따로따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짬뽕되어 있는 꼴도 아셔야 돼요. 자, 봅시다. 똑같이 A, B, C, D, E, F 6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반장 1명, 부반장 2명을 뽑는다고 볼게요. 일단 반장, 부반장 순서가 상관이 있네요. 그런데 부반장 2명에선 또 순서가 상관이 없죠. 자, 일단 반장 먼저 뽑을게요. 6명 중에 반장으로 뽑힐 수 있는 가지수는 6가지가 될 거고, 자, 남은 5명 중에 부반장 2명 뽑을 거니까 5명 중에 2명 뽑고 A, B가 부반장이나 B, A가 부반장이나 똑같기 때문에 이 2명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중복되는 가지수 2 곱하기 1 나눠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계산까지 한번 해봅시다. 6 곱하기 5 곱하기 2 해서 총 60가지가 나오게 되죠. 자, 이해하면서 천천히 따라오세요. 자, 요게 다 된 친구들은 그 다음 유형으로 가봅시다. 정수 만들기. 자, 정수 만들기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0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랑 0이 포함된 경우랑. 자, 0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숫자가 1, 2, 3, 4, 5, 5가지가 있는데 이 숫자 카드 1, 2, 3, 4, 5 중에서 내가 어떤 이제 2개를 뽑아서 만들 수 있는 2자리 정수 혹은 3자리 정수. 자, 얘네들을 한번 구해봅시다. 2자리 정수를 뽑을 거예요. 카드가 한 장씩밖에 없죠. 1, 2, 3, 4, 5번 카드 중에서 내가 2개를 뽑아서 2자리 정수를 만들고자 한다면 자, 2자리 정수 10의 자리하고 1의 자리가 필요하죠. 자, 해서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 5가지. 그 다음에 남은 4장 중에 한 장이 1의 자리수가 되기 때문에 얘 역시 곱해야 되죠. 10의 자리랑 1의 자리가 동시에 다 들어가 있어야 2자리 정수를 만족하니까. 자, 해서 2자리 정수의 가지수는 20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세 자리 정수도 볼게요. 자, 이제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세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가지수는 5가지. 10의 자리는 남은 4가지 중에 하나. 1의 자리는 남은 3가지 중에 하나. 자, 요건 역시 싹 다 곱해주면은 60까지 나오게 되죠.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옵션을 하나씩 붙일 거예요. 뭐냐면 그냥 세 자리 정수가 아니라 세 자리 짝수. 자, 우리가 짝수랑 홀수는 뭐 갖다 판별하죠? 1의 자리가 짝수면 짝수, 1의 자리가 홀수면 홀수하고 판별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두 가지로 줄 수 있습니다. 자, 100의 자리, 10의 자리는 내가 구해주면 되고 1의 자리가 이 중에 짝수 2거나 아니면 1의 자리가 또 다른 짝수 4거나. 자, 이것도 구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경우는 2라는 건 지금 쓴 상태이기 때문에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남은 1, 3, 4, 5 4장의 카드 중에 어느 하나를 100의 자리에 쓰고 남은 3장 중에 어느 하나를 10의 자리에 써서 12가지구나. 밑에 1의 자리가 4인 경우도 가지수는 똑같겠죠.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1, 2, 3, 5 4개 중에 하나. 10의 자리는 남은 3개 중에 하나. 자, 요건 역시 곱해서 12가지. 그러면 2가지 더하니까 총 24가지가 나오게 되죠.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까지 대표 3가지가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자, 조금 더 하나 가서 만약에 이 중에서 숫자 카드 3개를 뽑아서 3의 배수가 되는 가지수를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걸 갖다 다 구한 다음에 3으로 나눠볼 필요 없죠. 배수 판별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의 배수 판별법 기억하세요? 각 자릿수를 다 더해서 3의 배수면 그 수도 3의 배수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 각각 그 수를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되는 조합을 먼저 찾아야 돼요. 자, 일단 순서 상관없이 일단 찾아볼게요. 3의 배수니까 3은 불가능하고 6부터 1, 2, 3, 4, 5 중에 3개 뽑아서 6 만들 수 있는 거. 1, 2, 3 가능하죠? 자, 그 다음 더 이상 6 만들 수는 없으니 9 만드는 거. 1, 3, 5 가능하고요. 그 다음 2, 3, 4도 가능하죠. 자, 더 이상 없으니 그 다음 또 3의 배수 12 만들 수 있는 거. 3, 4, 5도 가능하죠. 자, 이렇게 일단 조합만 먼저 찾아놓고 이 안에서 순서 바뀔 수 있는 가지수는 각각 따로 구해주시면 되죠. 자, 숫자 1, 2, 3 갖다가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의 개수. 1, 2, 3 세 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하고 똑같기 때문에 얘 3팩토리얼, 즉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구나. 밑에도 마찬가지구나. 여기도 마찬가지구나. 얘도 마찬가지구나. 자, 구해보시면 6가지이기 때문에 6가지가 총 4개 있으니 24가지가 되겠구나. 됐나요? 자, 그럼 이번에는 0을 포함시켜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 숫자 카드가 0도 포함되어 있는 상태니까 0, 1, 2, 3, 4 4개가 있다고 볼게요. 자, 여기서도 두 자리 정수 먼저 그 다음 세 자리 정수도 해보고요. 자, 아까는 세 자리 짝수 했으니까 이번엔 세 자리 홀수도 한번 해봅시다. 자, 두 자리 정수니까 10의 자리하고 1의 자리 들어갈 수 있는 거. 아까는 0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5개 중에 2개만 골라서 순서대로 나열하면 됐거든요. 근데 여기선 0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10의 자리에 0이 올 수 없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두 자리 정수 개수.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가지수는 0 빼고 1, 2, 3, 4 4개 중에 어느 하나가 올 것이고 자, 뭔진 모르지만 1, 2, 3, 4 중에 하나 선정하고 나면은 그 다음 몇 개 남았죠? 0까지 포함해서 4개의 숫자 카드가 남아있죠.
1의 자리에는 0이 오더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남은 4개 중에서 1의 자리를 골라내고 나면 16가지가 된다. 그럼 세 자리 정수도 봅시다.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자, 각각 보시면 100의 자리엔 0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1, 2, 3, 4, 4개 중에 어느 하나를 100의 자리에 배치시키고요. 자, 그럼 이번엔 0까지 포함해서 숫자 몇 개 남았나요? 4개 남았죠? 그 4개 중에 하나를 10의 자리에 배치하고 이제는 숫자가 3개 남았으니 그 3개 중에 하나를 1의 자리에 배치하고 나면은 총 48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자리 홀수로 가볼게요. 자, 아까 짝수 같은 경우 1의 자리가 짝수인 걸 봤다면 홀수도 마찬가지로 1의 자리가 홀수인 거. 자, 여기서는 1의 자리가 홀수인 것이 1하고 3하고 두 가지가 있으니 얘네들을 한번 해볼게요. 자, 1의 자리가 1인 경우에 0, 2, 3, 4 4개 중에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0 제외하고 2, 3, 4 3개 중에 하나겠죠? 자, 뭔진 모르지만 1도 썼고 2, 3, 4 중에 하나도 썼으니 5개 중에 숫자 3개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자, 그래서 10의 자리에는 남은 3개 중에 하나. 뭐 10의 자리엔 0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9가지고요. 밑에도 마찬가지죠. 형식이 같으니까 1의 자리에 3을 썼더니 0, 1, 2, 4. 근데 그 중에 0은 100의 자리에 못 들어가니까 남은 3개의 숫자 중에 하나를 100의 자리에 배치하고 또 남은 3개의 숫자 중에 하나를 10의 자리에 배치해서 9가지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두 마리 더하니까 세 자리 홀수의 개수는 18가지가 된다.